지금 대출 빚이 있는데 투자를 먼저 할까요? 대출을 먼저 갚을까요? 통장 딱 열어봤는데 월급 들어오자마자 카드값 나가고 학자금 대출 나가고 전세자금 대출 이자 나가고 남는 건 배달 한번 시키면 끝나는 잔액. 이 상황에서 그래도 투자 시작해야 하지 않나요? 아니면 아니야 빚부터 다 갚고 투자해야지. 헷갈리시죠? 그래서 오늘은 투자가 먼저냐 빚 갚는 게 먼저냐 이거 한번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상황에 딱 맞는 기준 잡고 가실 수 있게 숫자도 엄청 쉽게만 보여드릴게요. 큰 그림부터 이 질문 사실 일단 이렇게 나뉩니다.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투자 혹은 무조건 빚 갚기 이렇게 흑백 논리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1이자가 미친듯이 센 빚 고금리인가? 2 아니면 비교적 저렴한 빚 저금리인가? 오늘 영상은 아주 단순하게 고금리 빚이면 갚기가 투자다. 저금리 빚이면 빚 갚기 투자 같이 가져가도 된다. 이 기준으로 정리해 볼게요. 고금리 빚은 왜 무조건 먼저 갚아야 하냐? 예를 들어볼게요. 카드론, 현금 서비스, 마이너스 통장, 고금리 대부업 이런 것들은 연 1015% 이자가 그냥 날아가요. 여기서 나는 그래도 투자할 거야. 야고? 연 7% 수익 나는 ETF를 열심히 적립식으로 한다. 겉으론 투자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왼손으로 7% 벌어오는데 오른손으로 15%를 계속 내주는 거예요. 계좌에 구멍 숭숭 난 상태로 물 붓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연 89% 이상짜리 빚 들고 계신 분들은 나는 빚 갚기가 곧 연 89% 수익 내는 확정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슈퍼 고정 수익률 상품 사는 거랑 같은 거예요. 반대로 저금리 빚은 왜 같이 가도 되냐? 그럼 반대로 이런 경우를 한번 볼게요. 전세자금 대출 3%, 주택담보대출 34%, 정책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일부. 이 정도 이자는 요즘 물가, 자산 가격 오르는 속도랑 비교해보면 완전 미친 수준은 아니에요. 여기서 나는 완전 무부채. 대출 영원 돼야 마음이 편해. 해서 투자 영원 대출 상환 올인. 이렇게만 가면 시간이란 친구를 전혀 못 쓰게 됩니다. 투자는 돈으로 돈 버는 게임이기도 하지만 그 돈이 시간을 먹고 자라는 게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자 3에서 4%짜리 대출을 가진 상태에서 빚은 계획적으로 조금씩 줄이고 동시에 소액이라도 투자 씨앗을 심어놓는 것? 이 전략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1철수 시나리오 빚 영원 집착형. 전세자금 대출 연 3%, 월 50만원씩 5년 동안. 모두 대출 상환에 몰빵. 그래서 5년 뒤 빚 영원, 투자 자산 영원. 5년 동안은 마음 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5년 동안 시장이 많이 올랐다. 그 기회는 그냥 지나간 겁니다. 이 영희 시나리오 병행형. 똑같이 전세자금 대출 연 3%, 월 50만원씩 5년.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합니다. 대출 상환 30만원, 투자 20만원 넓게 분산된 지수 ETF 등. 그러면 5년 뒤 대출도 꽤 많이 줄어있고 동시에 투자 자산도 어느 정도 쌓여 있어요.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은 더 날 수도 덜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철수는 빚 영원은 만들었지만 돈이 일하는 시스템은 0에서 출발. 영희는 빚도 줄이면서 그 5년 동안 이미 돈이 굴러가는 습관과 자산 시스템을 같이 키운 것. 이 차이가 10년, 20년 뒤에 엄청 크게 벌어집니다. 그럼 기준은 뭐냐? 아주 단순 공식. 자, 그럼 질문 생기죠. 말은 알겠는데 그래도 내 상황에선 뭘 먼저 해야 돼요? 딱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 이자율부터 확인. 1. 연 10% 이상이다. 카드론, 현금 서비스, 고금리 대출 등. 투자 생각하지 말고 빚 갚기가 1순위. 2. 연 4에서 9% 사이다. 마이너스 통장, 일부 신용대출 등. 긴급자금 약간의 투자 공격적인 상환 병행. 3. 연 3에서 4% 이하. 주담대, 전세자금 대출 등. 투자 비중을 좀 더 키워도 됨. 다만 원금 안 줄어드는 이자만 내는 구조면 최소한 원금도 조금씩은 꼭 줄여주기. 2단계 안전망부터.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비상금 영원인데 카드빚 다 갚고 투자까지 한다. 이건 멘탈 자살 루트입니다. 최소 1에서 2개월치 생활비 정도는 통장에 손대지 않는 비상금으로 놔두고 그 다음부터 빚 갚기 vs 투자 비율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인생은 꼭 돈 없을 때 사고가 나거든요. 냉장고, 자동차, 병원비 이런 것들. 현실적인 추천 3가지 전략. 자, 실제로 적용할 수 있게 3가지 패턴만 보여드릴게요. 1. 고금리 지옥 탈출 모드. 카드론, 현금 서비스 10% 넘는 마통 있다. 투자 영원. 비상금 고금리 대출 상환 올인. 이 구간에서는 빚 갚는 게 곧 투자입니다. 이거 끝내야 그 다음 인생이 있어요. 2. 중간 구간 반반 모드. 신용대출 68%대. 마통 있지만 급한 건 아니다. 예시. 월 여유자금 50만원이면 빚 상환 30만 투자 20만.
이렇게 둘 다 조금씩 가져가는 전략이 좋아요. 특히 투자 습관을 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3. 저금리 장기 대출 병행 성장 모드. 전세 대출 3%, 주담대 34%, 예시, 월 여유자금 50만원, 대출 상환 10에서 20만, 투자 30에서 40만. 이 구간에서 나는 무조건 빚 0원에 집착하면 투자 타이밍을 너무 많이 날릴 수 있어요. 여기선 내 멘탈이 버틸 수 있는 선에서 적당히 상환 꾸준히 투자. 이 조합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은 사실 숫자가 아니라 마음가짐이에요. 투자만 보고 빚을 무시하면 나중에 이자 폭탄 맞습니다. 빚만 보고 투자를 미루면 평생 시간이라는 가장 큰 자산을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빚의 이자율과 내 멘탈, 이 두 개를 같이 보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1. 고금리 10% 이상 무조건 상환이 곧 투자다. 2. 중간금리 4에서 5% 비상금 빚 갚기 소액 투자 병행. 3. 저금리 3에서 4% 이하 빚 상환과 동시에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투자를 꼭 같이 시작하자. 오늘 영상 보시면서 아, 내가 괜히 죄책감만 느끼고 있었구나. 이제는 숫자로 기준을 잡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이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월급쟁이 자영업자, 공무원, 프리랜서 분들이 현실적인 조건에서도 빚관리 투자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 법 계속 풀어서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내 상황은 이 세 가지 중에 뭐에 가까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대출 종류, 이자율, 월 여유 자금 이 정도만 적어주세요. 제가 가능한 선에서 영상이나 댓글로 같이 길을 찾아볼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